좋아. 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를 또 바꿨어요. 이번 카메라는 본의 아니게 바꿔가지고 저도 상당히 타격이 커요. 자, 저의 네 번째 레드 카메라, 레드 웹폰 헬륨입니다. 이 레드가 지난 5월, 그러니까 2018년 5월 정도에 이 카메라 라인업을 통폐합을 해가지고 5개의 카메라만 남겼어요. 라인업이 뭐냐면 DSMC2 라인업을 남긴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에픽이라든가 이런 예전 스칼렛 같은 카메라들이 DSMC1이었고, 이렇게 생긴 카메라들이 DSMC2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DSMC2라는 이름으로 카메라 어떤 바디라든가 이런 거를 다 싸그리 합쳐버렸어요. 왜냐? 보게 되면요, 카메라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5개의 카메라가 몬스트로, 그리고 S35, 헬리움, 거기에다가 제미나이, 그리고 스칼렛 W, 레이븐, 이렇게 5개가 남아있는데, 그 카메라들 바디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어떤 디테일적인 면들이 조금 다를 뿐이지 실상 보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DSMC2로 이름을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서 카메라 가격을 꽤 많이 깎아 내렸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5월달 이전에, 불과 한 6개월이죠. 6개월이나 7개월쯤 전에 이 카메라를 사려면은 이 프레임만 국내에서 6,500만 원 정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가격으로 4만 달러 후반대, 그러니까 거의 5만 달러에 가깝던 카메라가 지금은 2만 4천 달러인가 그렇죠. 그러면서 그 마그네슘 바디로, 저는 이제 카본 바디거든요. 으쓱. 카본 바디인데 이제 마그네슘 바디로 바뀌면서 가격이 많이 낮춰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라진 카메라들이 이제 뭐 에픽 W라든가, 에픽 W, 뭐 제미나이, 뭐 이런 그 보도 듣도 못했던 그런 잠깐 나왔던 카메라들, 에픽 W 많이 나왔군요. 어쨌든 중간에 있던 카메라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통폐합이 돼버린 거죠. 자랑질을 해야 되니까 카메라의 어떤 그 외부부터 한번 이렇게 싹 돌아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일 앞에 붙어 있는 거는 제가 바디를 사더니하고 렌즈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짜이즈의 그 50mm 1.4 캐논 마운트의 렌즈를 이렇게 달고 있고, 그 뒤로 이제 캐논 마운트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마그네슘 PL 마운트예요. 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 마운트 자체를 통째로 갈아 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몇몇 카메라들, 그러니까 뭐 R이라든가 이런 카메라들도 이 마운트를 바꿔 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드 파티 브랜드에서 나온 마운트로 교환을 하거나 그런 게 가능한데, 레드는 이 정식으로 나와 있는 마운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 PL 마운트고요. 그리고 캐논 마운트가 있고, 니콘 마운트가 있고, 그리고 라이카 마운트가 있어요. 그렇게 정식으로 발매를 했고, 재질에 따라 가지고 알루미늄이랑, 요건 이제 캐논은 알루미늄이고, 요거는 이제 마그네슘이고, 그리고 티타늄 마운트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모션 마운트, 그러니까 글로벌 셔터를 지원하는 모션 마운트가 있는데, 모션 마운트가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왜냐? 그 안에 이제 ND 필터 기능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모션 마운트도 하나 사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마운트고, 그 밑으로 이제 내장 마이크가 달려 있어요. 이 내장 마이크가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가 스칼렛 W인데, 자, 지금이 이 와이어레스 마이크, 되게 싸구려 마이크죠. 싸구려? 저렴한 마이크,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렴한 마이크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부터가 이제 내장 마이크를 이용해 가지고 제가 사운드를 이렇게 교체를 해 가지고 들려드릴 거예요. 내장 마이크가 어쨌든 외장형 마이크에 비해 가지고 볼륨이 좀 작고 뭐 그런 면들은 있었어도, DSMC1에는 아예 내장 마이크가 없었어요. 그리고 스칼렛 W라든가 이 녀석 뭐 같은 모듈을 썼을 것 같아요. 생긴 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장 마이크의 성능이에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얘가 사이드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 옆에 막 화면 있고, 이 컨트롤 할 수 있는 이 다이얼이 달려 있잖아요. 요것만 따로 떨어져요. 사이드킥을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는 액세서리인데, 요 카메라에는 사이드킥이 일체형으로 처음부터 그냥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카본이에요. 카본 생각만 하면 왜 이렇게 으쓱으쓱거리게 되죠? 카본 바디. 그러니까 카본으로 되어 있는 이 사이드킥을 별도로 팔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쳐다봤었는데
카본 사이드킥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사이드킥을 별도로 구해서 붙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또 양날의 검이더라고요. 이 사이드킥이 상당히 가격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싼 걸 띄어내고 옆에 이렇게 권총 손잡이처럼 생긴 거 달 수 있는 손잡이가 있어요. 그걸 여기다가 달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550 주고 위에서 이렇게 기역자로 꺾이는 손잡이가 있는데 걔는 다른 기능이 없어가지고 그냥 녹화 버튼만 달려있거든요. 그 녀석을 붙여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요게 그냥 노말로 나오니까 왠지 이거 말고 딴 걸 쓰면 되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로 이제 카메라 내부의 기능을 옆에서 컨트롤 할 수가 있고, 요걸 달아놓으면 짐벌이라든가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요걸 안 띄워도 되니까, 오른쪽 손잡이를 달게 되면은 짐벌에 달 때 그걸 띄워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있으면 뭐 그런 점이 있고, 위쪽으로 보면은 요게 DSMC2 7인치 모니터예요. DSMC1 같은 경우에 케이블을 가지고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DSMC2는 그냥 이 자체로 달라붙어 가지고 케이블 없이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게 7인치 모니터고, 이거는 이제 정식으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400만 원 가까이 해요. 그리고 요게 이제 DSMC 원용 7인치 모니터예요. 저희는 이것도 갖고 있죠. 팔아 먹어야 되는데, 밑에 쪽을 보시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아래쪽에 이렇게 케이블을 꽂을 수가 있고, 나사로 조이게 되어 있으면은 DSMC 원용, 그리고 2용은 아래 이렇게 단자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서 손으로 조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DSMC 2용 4.7인치 모니터예요. 이쪽에도 레드라고 써 있고 단자도 달려 있죠. 그리고는 육각 렌치로 조이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작아 가지고 굉장히 가벼운 게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무게를 비교하잖아요. 이게 한 3배 정도 무거워요. 그러니까 가볍게 들고 찍으려면 4.7인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데, 야, 저 스칼렛 W랑 얘랑 같이 팔아야 되나? 자, 어쨌든 7인치랑 4.7인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요. 크게 차이가. 그리고 실제로 촬영할 때 들여다보시면 완전히 다른 카메라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은 고민 없이 7인치를 고를 수밖에 없어요. 자, 이 DSMC2로 오면서 이 케이블 연결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케이블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 옆쪽, 옆구리에 보시면, 이걸 띄어내야 되는데, 이 옆구리에 요 레모 아답터 A를 띄어내면은 요 상단하고 똑같이 생긴 게 이 옆구리에도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제가 액세서리인데, 요걸 붙이고, 요게 뭐냐면은 DSMC1에 사용하는 케이블이에요. 이 모니터 케이블인데, 얘를 여기 꽂아줘요. 그리고 레모 어댑터 B가 있어요.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러고 나면 여기다가 DSMC2용 모니터를 장착을 해서 쓸 수가 있죠. 좀 붙어라. 거꾸로 달았구나. 저라고 해서 뭐 모든 걸 완벽하게 능수능란은 아니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키면은 이제 화면이 켜지는 거예요. 요거를 어디다 써야 되냐? 이 오리지널 케이블은 좀 뻣뻣하고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뭘 쓸 때는 그냥 트라이포드에다가 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뒤쪽에 모니터를 놓는다든가 이럴 때 사용하시면 되고, 제가 이번에 주문했는데 아직 도착은 안 했어요. 홍콩 쪽에다 주문한 케이블이 있는데, 그거는 이거 두께 한 3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플렉시블한 케이블을 따로 팔아요. 그리고 길이는 80cm를 주문했는데, 그거를 해가지고 여기다 연결하면 이 카메라를 짐벌에 달았을 때 모니터를 위에 붙여놓고 카메라가 이제 짐벌에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세팅할 때 요걸 사용하시면 돼요. 자, 요거 가격이 두 개, 이게 하나가 $195인가? 그럴 거예요. 그럼 두 개 합치면 한 $400 가까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케이블 합쳐가지고 한 $500 정도. 야, 그렇게 하면 벌써 70만 원 정도의 가격이 나오는군요. 싸진 않아요. 어쨌든. 그런데 서드 파티용으로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 틸타에서 나오는 게 있고, 그리고 저기 우등 카메라에서 나오는 제품이 있어요. 그거는 그 포고 잭으로 검색하시면 이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일단 80cm, 90cm는 돼야 되니까, 그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등 카메라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에 판매하는 그 포고 잭이 있어요. 포고. 그걸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지는 딱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드 오리지널을 쓰시던지, 아니면
우등 카메라 걸 쓰시든지.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보면 한 40cm 되거든요. 길이가 40cm면 짐벌에 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한 80cm에서 90cm 정도 되는 거, 그런 거 하나 가시면 되는 거고. 제가 오른쪽 말하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넘어왔죠. 그리고 이제 위에 달려있는 이 손잡이 탑핸들이 있죠. 탑핸들하고 바디하고 그냥 달라붙거든요. 근데 전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플레이트를 하나 꽂았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배터리가 빠져야 돼서 그래요. 이 플레이트를 달면 제가 사용하는 이 배터리가 여기 들어갔다 나왔다를 할 수가 있어요. 겨우겨우. 근데 이 위에 있는 플레이트, 그러니까 이 치즈 플레이트가 없으면 이 배터리도 안 들어가요. 써야 되면 이제 레드 볼트 V 그거밖에 없는데, 그건 또 44W인가 그렇게 전압이 딸려가지고 한번 꽂아 놓으면은 이게 70W 정도 먹거든요. 녹화를 안 해도 70W예요. 그러니까 막 30분 정도밖에 못 써요. 그래서 이제 좀 듬직한 배터리가 필요하고, 얘가 좀 크기가 작아가지고 얘만 유일하게 들어가요. 다른 브랜드 것들은 등치가 커가지고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세팅해도. 근데 얘는 이 플레이트 하나로, 그러니까 플레이트 없이 탑핸들만 붙였더니 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플레이트를 이렇게 붙여놓고 있고, 위에 탑핸들 이거는 원래 이 배터리가 안 들어가게 나온 게 아니고 옛날에 쓰던 그 레드볼트 XL이라는 게 있어요. 네모난 배터리. 그거 연결했을 때 나오던 손잡이여가지고 그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드볼트 XL을 꽂으면 이 손잡이도 나쁘지 않은데, 작은 V마운트 배터리를 뭐 따로 사시던가 그런 건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탑핸들이 좀 큰 걸 쓰고 있고요. 이 탑핸들 위쪽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 붙어 있는 게 레코딩 버튼이에요. 그래서 은근히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거 눌러가지고, 혹은 이렇게 화면 보고 있다가 이 앞으로 손 나오게 귀찮으니까 이거 콩 눌러가지고 레코드를 시작할 때, 그럴 때 편리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달려 있는 거, 요 브레인하고 요 배터리 사이에 들어있는 이거 있죠, 단자들. 이것도 따로 파는 부품이에요. 이거 이름이 IO 익스팬더예요. 그래서 위쪽에 이제 오디오 인 아웃, 그러니까 외부 입력이 들어가는 게 있고, 팬텀 파워 없고, 헤드폰 나오는 구멍이 있고, 그 밑으로 USB 파워 나오고, 싱크, 이거는 저기 뭐야, 젠록이 아니죠. 저 타임 코드 같은 거 왔다 갔다 거릴 때 쓰는 거고, 컨트롤, 이거는 이 잭을 연결해 가지고 무선 팔로우 같은 데서 일로 연결을 해서 무선 팔로우 이 컨트롤러에 레코드 버튼들이 달려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누르면 얘가 레코드가 들어간다든가, 뭐 다른 리모컨 같은 거 쓸 때 여기다 연결하면은 이게 작동을 해요. 그러고 보니까 저것도 있네요. 로닌2에도 이거랑 연결해가지고 얘 레코드를 집어넣는 버튼이 있어요. 뭐 그 컨트롤은 거기 쓰시면 되고, HDMI 출력이야 뭐 다 아시는 거고, HD SDI 출력 요것도 아시는 거고. 전에 제가 그 스칼렛 하면서 말씀드렸죠. 제가 요거를 어디 가가지고 전문 장비로 측정해 봤더니 여기다 레코더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거 HD밖에 안 나오거든요, 둘 다. 그래서 HD 녹화를 할까라는 생각을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어요. 워낙 메모리 카드가 비싸니까 HD로라도 뭐 좀 저렴한 것들, 별거 아닌 건 찍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오는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외장 레코더로 녹화할 생각은 그냥 애시당초에 접으시는 게 좀 편해요. 자, 그리고 밑에 DC in, 그래서 뭐 짐벌이라든가 이런 거 올렸을 때 여기다 꽂아가지고 파워를 공급해 주시면 되는데, 짐벌은 짐벌 전용의 jetpack이라는 게 따로 나와요. 그거 중고로 구입하시면 많이 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짐벌 쓰실 때는 차라리 jetpack, 그래서 그 모니터를 HD가 아니고 HDMI용이 있고 SDI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jetpack은 그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고르시면 돼요. SDI 무선 영상 송수신 장치가 있으시면은 jetpack SDI로 가시면 되고, HDMI용이 있으면은 HDMI jetpack을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뒤쪽에 별거 없어요. 뒤쪽에는 송풍구가 있어요. 위로 빨아들여 가지고 뒤로 나와요. DSMC1, 그러니까 예전 기계들은 앞으로 빨아들여서 바람이 위로 올라왔어요. 근데 특징이 이게 되게 뜨거워요. 겨울에 이렇게 모니터 보면서 카메라 뒤에 딱 서 있잖아요. 그럼 뒤로 바람이 나올 때 이렇게 되게 행복해요. 따뜻하니까. 그런데 여름에는 이게 바람이 뒤로 나오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뜨거워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왔습니다. 왼쪽에 아까 설명해드린 레모 아답터 A를 제가 붙여놓은 거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이것도 떨어져요. 근데 뭐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뭐 딱히 별 수 없고, 이 리더기, 이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SSD 모듈, 뭐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SSD거든요. 480기가짜리예요. 이거 더럽게 비싸요. 가격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게 얼마인지. 480기가짜리고 240기가랑 120기가, 480기가, 960기가 이렇게 나가요.
480기가랑 960기가가 용량이 좀 커가지고 속도가 조금 더 빨라요. 그리고 240기가랑 120기가가 조금 더 느린데, 그게 240기가가 제가 예전에 이 다운로드 받아보니까 초당 한 300메가 정도까지 다운로드가 되더라고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8K에 딱 넣고 얘를 딱 집어넣으면은 최대 압축률이 8K 60프레임에서 12대 1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240기가짜리를 딱 꽂아 놓으면은 최대 압축률이 240기가가 16대 1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요게 녹화를 할 때 그 퀄리티를 좌우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의 어떤 그 외형적인 것들은 다 보여드린 것 같고, 그쵸.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한번 훑고 넘어갔어요. 더 깊은 것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또 저희도 경쟁력에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저희 프로덕션, 저 사업자 냈어요. 딸기 프로덕션입니다. 그 누가 듣더니, 야, 딸기 프로덕션이면 야동 찍는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딸기 케이크에 딸기 프로덕션이죠. 무슨 야동을 찍습니까? 자, 전원을 켰고요. 이게 부팅 되는데 좀 오래 걸려요. 일단 부팅은 됐네요. 화면 나오는데 오래 걸려요. 요게 먼저 켜지고, 그리고 좀 이따가 이쪽에 켜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메뉴 뭐 그런 거 있는데, 메뉴는 뭐 스칼렛에서도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 별도의 뭐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8K 촬영을 몇 번 이렇게 시험 삼아서 해봤어요. 한 3번, 4번? 시험 삼아서 해봤는데, 촬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일반 촬영에 비해서 뭐 그렇게 달릴 게 없어요. 거기에 4K가 이제 800만 화소고 8K가 3200만 화소급이잖아요. 그리고 HD가 200만 화소급이죠. 그래서 8K로 촬영한 걸 HD로 편집하면은 되게 행복해요. 그걸 이렇게 쭉 당겨서 줌을 넣거나 뭐 삐뚤어진 거 바로 잡거나, 8K로 촬영한 걸 4K로 편집해도 되게 행복해요. 잘 움직여요. 그리고 8K로 촬영한 걸 8K로 편집하면 죽을 것 같아요. 8K 60p를 촬영해가지고 이 인코딩을 걸었더니 15배? 리얼타임에 15배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 컴퓨터 성능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 코어가 6개 달려있는 컴퓨터예요. 램은 32기가를 쓰고 그래픽카드는 그냥 편집용이니까 1070을 쓰고 있어요. 8기가짜리. 그래서 그걸로 HD를 인코딩을 내보내면은 리얼타임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뭐 10분 편집해가지고 집어넣으면 10분 후에 그 인코딩이 돼서 나와요. 요즘에 이제 그 프리미어가 성능이 그래픽 카드를 더 많이 쓰게 변했다 그래가지고 내심 기대하고 있는데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 8K 데이터를 거기다 딱 집어넣었더니 15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0분짜리,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강좌가 10분이잖아요. 그거 한번 걸어 놓잖아요. 3시간 반에서 뭐 4시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전에 그 시간 이렇게 대충 살펴보고 한 4시간 그 꺼지는 거 자동 파워 오프 예약을 걸어 놓고 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는 그 강좌 같은 거 인코딩이 끝나면은 밤 새벽에라도 이렇게 올렸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오전에 올라가잖아요. 그 이유가 그겁니다. 8K로 올라가는 거는 인코딩을 그렇게 걸어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물어보세요. 8K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봤자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뭐하러 8K 영상을 찍느냐. 근데 지금 8K 영상을 볼 수 있는 게, 제가 경험했던 거는 저기 델에서 나오는 8K 모니터가 있어요. 32인치 8K 모니터인데 지금은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예전에 그거 처음에 들었을 때 500만 원 좀 넘었었거든요. 그거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딱 보는데, 와, 이건 뭐 아이패드 프로 이번에 새로 나왔잖아요. 그거 화면보다 델에서 나온 8K 모니터 화면이 더 충격적이에요. 훨씬 뛰어나요. 그런 방법이 있고, 이번에 삼성에서 또 8K TV를 출시를 했잖아요. 근데 삼성의 8K TV는 HDMI 2.1이 들어가야 되는데 2.0이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2.1의 규격이 나오게 되면 무상으로 그걸 업그레이드를 해주겠다 그랬으니까, 그때까지는 삼성 8K 텔레비전도 8K 60p는 볼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래요. 근데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2013년 8월 아니구나. 2013년 9월 28일 날인가 제 유튜브 유튜브 그 채널에다가 람보르기니 영상을 찍은 걸 올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4K 영상이에요. 5년 됐습니다.
5년 전에 제가 그걸 찍어가지고 올리면서 컴퓨터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GTX 680을 썼었어요. 그래픽카드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4K 영상이 컴퓨터에서 돌질 않는 거예요. 그거 뭐 몇 분 안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76기가인가? 한 1분, 2분? 뭐 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용량이 그렇게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가 올린 4K 영상이 국내에서 유튜브에 올라간 첫 번째 4K 영상일 거예요. 아니면 많은 거죠. 그런데 그때가 그 FS 700 처음에 이제 4K 모듈 나와가지고 그 테스트 돌고 있을 때였고, 그거 아니면 뭐 F65라든가 F55라든가 이렇게 유튜브랑 관계없는 분들이 쓰던 카메라 그런 거만 4K가 되던 시절이어가지고 아마 제가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유튜브에 관심이 없으셨을 시절이니까. 어쨌든 그러네요. 유튜브만은 제가 처음인 거죠. 제 유튜브에서 처음 시도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상품 리뷰도 제가 처음이잖아요. 제가 해놨던 그 리뷰가 최초의 유튜브 리뷰예요. 그리고 자동차 리뷰도 제가 한 게 최초의 자동차 리뷰예요. 뭐 그런 것들, 최초 타이틀을 제가 은근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8K는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뭐 요 정도면은 제가 새로 구입한 저의 네 번째 레드 카메라가, 이제 레드 카메라에 대한 설명 대충 드린 것 같고, 요거 위로 가면 이제 몬스트로 하나 남아 있고, 그리고 요거 몬스트로는 뭐 저희 팀에서, 그러니까 제게 아니고 다른 카메라들은 저희 팀원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팀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 못 써본 게 이제 제미나이. 저 예전에 이제 그걸 그 레드 TSMC 제미니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제미니. 우리나라에서 제미니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제미나이 그러길래 찾아봤는데 영국에서도 제미나이라고 부르고 미국에서도 제미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뭐 우리도 이제 콩글리시 말고 제미나이라고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미나이만 써보면은 TSMC 카메라들은 다 써보게 되는데, 뭐랄까요, 레드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것 같아요. 카메라 가벼워요. 요거 이렇게 들어보면은 요게 한 5.5kg 정도 나가요. 지금 이 상태로 5.5kg가 뭐가 가벼운 거냐 그러겠지만 가벼운 거예요. 저기 알이 알렉사 같은 것들이 보통 7kg대거든요. 그 아무것도 안 달라붙고, 심지어는 이 뷰파인더도 안 붙여놨을 때 7kg 정도 나가요. 7.2kg인가? 그리고 거기다가 막 뭐 이것저것 다 달라붙잖아요. 그러면 금세 파인더 붙이고 위에 탑핸드? 그 7kg가 탑핸드에 붙었던 무게인지 아닌지 그게 헷갈리네요. 어쨌든 뭐 이렇게 붙이고 배터리 붙이고, 그 배터리 슬롯, 그러니까 배터리를 붙일 수 있는 V마운트 플레이트를 붙이고 거기다 V마운트 배터리 큰 거 붙어야 되거든요. 걔네 전기 미친 듯이 먹습니다. 막 이만한 배터리 하나 꽂아 놓으면은 1시간 반 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빡 붙여놓고, 그리고 요런 렌즈 딱 붙였을 때 그때 한 카메라가 10kg 정도 나가고, 그리고 좀 적당히 큰 막 시네마 렌즈들 중에서 이렇게 막 줌 렌즈 있잖아요. 그런 거 붙이면 30kg까지도 나가요. 거기에 이제 19mm 로드를 써야 되니까 이 앞에 렌즈만 12.5kg 이 정도 나가는데, 그 로드에다가 팔로우 포커스 달고, 팔로우를 달 때 19mm 로드, 이건 15mm 로드인데 19mm 로드는 쇠파이프 같아요. 진짜 무거워요. 그거 붙이고 앞에 매트박스 큰 거 딱 달고 딱 들어보면 30kg. 우와! 근데 그렇게 한번 찍어보고 싶긴 해요. 무슨 얘기하다 이러나지? 이 위로 올라갈 카메라 얘기를 하려고 했었군요. 이 위에는 이제 몬스트로가 남아 있어요. 몬스트로 같은 경우에는 센서가 가로로 4cm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센서가 가로로 3cm예요. 그러니까 40mm, 30mm. 그리고 DSLR 1:1 사이즈가 36mm예요. 그러니까 몬스트로는 라지 포맷이라고 그래가지고 DSLR보다도 센서가 커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따지면 1.2크롭, 1.3크롭 그 정도 나가는 거고,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이 그 스칼렛 W가 1.5크롭이에요. 스칼렛 W가 진짜 축복받은 바디인 것 같아요. 일단은 드래곤 센서임에도 불구하고 노이즈 없고, 드래곤 센서가 색이 되게 화려하거든요. 되게 그 뭐랄까 원색이라든가 이런 거 찍어보면 되게 화려하게 잘 나와요. 그러면서 1.5크롭이다 보니까 시그마 UFO가 먹잖아요. 얘 UFO를 딱 꽂으면 8K로 찍을 때 이 사이드로 가면서 비네팅이 살짝 보여요. 그러니까 18mm
제가 또 18mm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8mm 영역대를 쓸 수가 없어요. 20mm도 조금 애매하고 22mm부터 안전해요. 그러니까 22mm에서 35mm까지 쓰는데 버리는 부분이 크니까 UFO 렌즈를 여기다 쓰면은 또 부지불식간에 막 돌리다 보면 또 비네팅 나오겠지 막 이럴 것 같아가지고 UFO 렌즈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시그마 2035 렌즈 같은 것들을 이 와이드로 써야 되나 그리고 딱 알아봤더니 2035가 싸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2035는 조리개가 2.0부터 시작해요. T값 아니고 F값으로 2.0. 그러니까 좀 어두운 거죠. 그러면 UFO를 써야 되나? 그러다 보면 또 쓰다 보면 또 비네팅 나오고, 이거 돌고 도는 뭔가의 그 문제점이 있는데, 그 스칼렛 W 같은 1.5 크롭 카메라는 1835뿐만이 아니고 캐논 축복 렌즈라고 부른 거 있죠. 1855던가요? 1855 2.8? 그런 거, 그거 IS도 들어갔잖아요. 그걸 한번 꼭 꽂아보고 싶었었는데, 그거 꽂았을 때 가장 완벽한 성능과 그 뭐랄까 가격도 일단 저렴하니까,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브레인만 6,5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새 걸로 사셨으면은 8,500만 원쯤 들어갔을 거예요. 부가세 포함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들고 뛰면서 막 험한 데 갈 때 조금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스칼렛 W 정도 되면은 손잡이 달고 그냥 막 뛰어다니는 거죠. 그렇게 해봐야 뭐 한 새 거 다시 사도 한 2,500만 원 정도면은 해결이 되니까 죽을 정도의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 막 카메라 제가 막 이거 비싸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너 좋겠다 돈 많아서. 돈이 많기는 그 사람 차 저거 사요. 벤츠 E클래스. E클래스 더 비싸잖아. 8천만 원쯤 할 텐데. 그리고 카메라를 1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내 앞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죠. 저는 카메라는 이걸 쓰지만 차는 2005년식 저거 렉스턴 타고 다니거든요. 노후 경유차예요. 내년 3월부터 그 서울에 이거 막 미세먼지 심한 날 못 들어가요. 그래서 차를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당장 뭐 돈이 여기로 다 들어갔는데 차를 어떻게 바꿔요? 그런 거 있잖아요. 촬영이 딱 잡혔는데 노후 경유차라서 딱 걸리면 그때 또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미리미리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래요. 저는 차는 싼 걸 타고 다니고 필요에 따라서 꼭 써야 되는 물건이니까. 저는 차 없으면 이제 이 조명이라든가 이런 거 못 옮기니까 차는 그렇게 타고 다니고 카메라는 최선을 다한 거죠.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뭔가 다른 걸 하실 거예요. 전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여기다가 올인을 한 것 뿐이니까 열심히 노력하시면 저처럼 빚 져가지고 달러빚 내가지고 여기로 오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기분 좋고요. 어깨에 힘 빡 들어가고 그것까지는 있는데, 이제 다음 문제가 컴퓨터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리얼타임의 15배에서 한 8배나 6배까지만 좀 감당되는 컴퓨터면은 괜찮지 싶어요. 편집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꼭 인코딩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게 조금 고민입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필승!